광주와 전남, 전북을 통틀어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지역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사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생필품을 보내오는가 하면 소방 인력을 파견해 불길을 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해양 오염의 주범인 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의 국내 해양 쓰레기의 30%가 집중되고 있지만 부족한 수거 인력과 예산으로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가 지역 사회와 협력해 동반 성장에 힘써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5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829명, 순천에서 954명, 광양 411명, 고흥에서 182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여수에서 890명, 순천에서 980명, 광양 402명, 고흥 10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최대 35만 명 확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3차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목포 아동병원과 순천 미즈 여성아동병원, 현대 여성아동병원, 나주 NH 미래아동병원 4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들 거점병원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약해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광주와 전남, 전북이 전국 1,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남의 열기가 어느 지역보다 또 어느 선거보다 뜨거웠습니다. 치열한 접전 양상에서 최종 투표율이 80% 중후반에 이를 거란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일까지 남은 이틀 동안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북 호남 유권자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여야 입장에 따라 해석은 다르지만 이번 대선에 대한 호남의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관심은 부동층 향배와 함께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난 15대 대선 90% 가까이 근접했던 광주 전남의 투표율. 그렇지만 이후 선거에선 80%를 간 넘거나 언저리에 그쳤습니다. 유례없는 초적전에다 여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동력까지 겹쳐서 이번 대선에선 80% 초반을 넘어 중후반에 이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옵니다. 야권 단일화 이후 위기의식에서 표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호남에서 위험 분산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치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해서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사전투표 열기를 본투표로 이어갈 전략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위기의식이 높다는 반증이다. 광주 복합 쇼핑몰 등 2030 청년층과 지역에 집중한 맞춤형 공약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틀 동안 선거 전략도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친인척에게 전화 걸기 등을 통해서 호남 표심의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학생 유세단을 광전남 곳곳에 투입하는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대혼전 속에서 또다시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경북과 강원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에서도 십시일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체육관 앞에 화물차들이 연이어 들어섭니다.
곧이어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터에는 쌀과 라면, 각종 생필품 등이 가득 쌓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의 여러 단체가 기부한 물품들입니다. TV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참 고통을 받고 있으신 이재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나눔운동 첫날, 기부에 동참한 순천 지역 단체는 모두 10여 곳. 오는 11일까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는 이런 물품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소가 돼서 굉장히 힘든 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부금을 통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에서도 지자체와 농축협, 산림조합 등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 구호 물품을 마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영호남 결의 차원에서 응원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동해안 산불 현장에는 지역에서 파견된 소방 인력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서 직원 70여 명과 장비 10여 대가 투입됐고 전남 지역 지자체 임차 헬기 8대 가운데 4대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전남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임차 헬기의 절반이 다른 지역에 지원을 나가 있는 만큼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지난 1월 여수와 순천, 광양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지난 주말 광주와 곡성, 구례, 화순에 이어 오늘은 고흥과 보성, 장흥까지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농협이 조합원 자녀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순천 농협은 오늘 관내 14개 지점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조합원 자녀 10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올해는 강성채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4명이 지난해 임금 인상분 3,700만 원을 순천대학교에 조합원 자녀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37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해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30%가 전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가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과 재원 확보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해안 바닷가에 냉장고가 떠다닙니다. 플라스틱 병부터 목재, 스티로폼, 부표까지 바다를 뒤덮은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돌산 지역에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생활 쓰레기부터 양식장에서 버려진 쓰레기까지 바다로 밀려온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육지의 쓰레기도 계속 발생하듯이 바다의 쓰레기도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쌓이고 해서 계속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떠밀려 방파제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수거하기도 쉽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동도의 앞바다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시인 줄 알고 왔는데 바다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좀 아쉬워요. 지저분하더라고요.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3만 3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해마다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 탓에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쓰레기만 8만 톤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확보와 함께 수거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원 부분은 해수부에 예산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년 바다지킴이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보다 성숙된 시민 의식과 함께 실질적인 수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취약해역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모집합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 저해행위 감시와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지원, 수중 정화 활동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 회원, 해양환경 연구 또는 행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해양 환경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 포근했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여수 3에서 13도, 순천 영하 1에서 17도, 광양 2에서 17도, 고흥 영하 1에서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0에서 16도, 목포는 1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한낮 기온이 20도에 가까이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광양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 규모를 고려해 두 회사를 광양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런 지역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광양시와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는 축소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이 광양 지역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시설을 확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광양경제청, 광양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6년 12월까지 광양의 연간 10만 톤 생산 규모의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의 양극재용 전구체는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로 리튬의 화학 반응을 돕기 위한 중간 화합물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올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유병옥 선생이 대통령 표창포상을 받으면서 여수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1919년 말 여수 공립수산학교에 재학 중이던 유병옥 선생은 태극기 120장을 제작해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여수시는 유공자와 가족이 선생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를 민간 위탁 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훈회관 3층에 독립운동가 발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명의 지역 독립유공자를 발굴했습니다.